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비슷한 시기에 미분을 만들었던 뉴턴과 라이프니츠에 얽힌 이야기와 어떤 목적으로 미분을 만들었는지 그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왼쪽을 볼게요. 하나의 함수가 주어지는데 이 함수의 구간을 정합니다. 이 구간이라는 건 x의 값의 범위를 말하고요. 이 범위를 이용해서 평균 변화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변화율은 x의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이잖아요. 이 평균 변화율에 극한을 도입해서 순간 변화율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 순간 변화율이 바로 미분 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변화율을 이용해서 극한을 도입해서 순간 변화율을 계산하는 그 과정을 미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미분 계수를 일반화해서 이 도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도는 끄집어낸다는 뜻이에요. 원래의 함수에서 미분을 이용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즉 끄집어내는 새로운 함수다라고 해서 이름이 도함수인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미분은 17세기에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비슷한 시기에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뉴턴의 입장에서는 움직이는 물체의 순간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미분을 만들었고요. 수학자였던 라이프니츠 입장에서는 곡선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미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7세기에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미분 논쟁이 발생해요. 사유는 어떤 이유냐면 뉴턴이 먼저 미분을 만들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책으로 출판하거나 논문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그 논문을 가지고 있던 출판업자가 그 논문의 내용을 라이프니츠에게 보여준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가 바로 미분을 발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미분 논쟁이 발생하고 라이프니츠가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후대 학자들이 수학자들이 판단해 보건대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목적으로 독자적으로 미분을 만들었다고 판단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미분 기호는 라이프니츠가 만든 겁니다. 물리학자였던 뉴턴 입장에서는 움직이는 물체의 순간 속력을 계산하고 싶었어요.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가 있을 때 특정한 지점을 지날 때의 순간 속력을 계산하고 싶었는데 평균 속력으로는 계산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미분을 만드는 거고요. 수학자였던 라이프니츠 입장에서는 곡선 위의 한 점, 여기 곡선이 있을 때 곡선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분을 만들었던 겁니다. 실제 요점을 확대해도 한 점, 두 점이 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차를 많이 타는데요. 차를 타고 장거리를 도로를 주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도로 상태에 따라서 또는 차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저속주행 구간도 있고 정체 구간도 있고 고속주행 구간도 있잖아요. 일정하게 달리진 않죠. 근데 보통 그래서 자주 변하는 차의 속도를 어떻게 계산할까인데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속 몇 킬로, 그죠? 몇 킬로로 왔어? 이거는 평균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평균 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요. 특정한 두 지점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해서 2시간, 출발해서 4시간을 지나는 그 지점, 두 개의 지점을 정하고요. 평균 속도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거리의 변화량이잖아요. 시간의 변화량분의 거리의 변화량. 그래서 여기서는 2시간부터 4시간까지 변하기 때문에 변화량은 4-2가 되겠고, 그 다음에 거리는 40km에서 200km까지 갔으니까 200-40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시속 80km로 달렸다. 평균이죠. 일정하게 80km 달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함수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방금 전에 이 가로축을 시간으로 보고 세로축을 거리로 봤는데 가로축을 x의 증가량, 그 다음에 x의 값, 그 다음에 세로축을 y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어떤 뜻이냐면 x값이 변화량분의 y값이 변화량이라고 했죠. 실제 두 지점을 x1, x2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값이 변화량은 x2-x1이고요. 함수값이니까 y값의 변화량은 fx2-fx1이 되는 거예요. 이때 평균 속도는 평균 변화율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실은 같은 거죠. 평균 변화율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평균 변화율을 이제 수식 기호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자면요. 여러분 처음에 그 평균 변화를 계산할 때 또는 미분 계수를 계산할 때 이 델타가 나오면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별거 아니에요. 델타는 변화량을 표현하는 거예요. 변화량.
그러니까 x의 값의 변화량을 델타 x, y 값의 변화량을 델타 y로 표현하는 것 뿐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x의 값의 변화량 델타 x 분의 y 값의 변화량 델타 y는 x2-x1인데요. 이때 x1부터 요 델타 x만큼 간 거리에 x2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x2는 x1 플러스 델타 x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평균 변화율 에서 x2 대신에 여기 x2 대신에 x1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한 거예요. 분모는 당연히 x2-x1은 요 거리 델타 x분의,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균 변화율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x분의 fx1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1이 되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두 점, P점과 Q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두 점 P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다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속도가 일정하면 평균 변화율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를 운전하거나 이럴 때는 뭐 신호등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일정한 속도로 달지는 않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 가지고는 차량이 속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할 때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이제 뉴턴의 고민이에요. 뭐냐면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출발 후 2시간 후인 순간의 차의 속도를 계산하고 싶었던 거예요. 뉴턴 입장에서는. 그래서 출발 후에 이 2시간을 통과하는 바로 그 지점. 그래서 이 차량의 속도 어떻게 계산할까? 방법은 일단은 순간 속도를 계산하는 방법,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뉴턴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우리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속도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거리의 변화량이라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한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우리가 짧게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정 시간의 차를 점점 더 작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1시간 단위에서 1분, 1초, 0.1초, 0.01초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예요? 두 지점을 한없이 가까이 보내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극한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은 뉴턴이나 라이프니츠 동시에 다 필요성을 느꼈던 거예요. 자, 순간 속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우리는 평균 속도를 계산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시간을 2시간 쪽으로 계속 당기는 거예요. 시간을 계속 당깁니다. 그러면 두 지점도 다 바뀌겠죠? Q점은 점점 P점에 가까워집니다. 그죠? 극한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극한 개념을 도입해서 한 점, 정확하게 2시간을 통과하는 그 점에서의 속력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 이 순간 속도라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로 계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서로 다른 목적으로 미분을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접선의 기울기라는 공통 개념이 필요했던 거죠. 그거를 도달한 거예요. 자, 순간 변화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델타 x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방금 전에 델타 x는 x의 값의 증가량이었고 그 다음에 델타 y는 y 값의 증가량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델타 x분의 델타 y, 그 값은 델타 x분의 fx1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1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극한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델타 x, 요 x의 증가량을 0으로 보내는 거예요. 한없이. 이때 중요한 거, 델타 x는 0에 가까워질 뿐이지 절대 0이 되면 안 됩니다. 0이 아닌 거예요, 분모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 미분계수 표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평균 변화율은 한 점 P를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이게 이제 라이프니츠, 그러니까 고민했던 부분이죠. 미분계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평균 변화율을 통해서 미분계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 결국에 극한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델타 x, 즉 x의 값의 증가량을 0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죠? 극한 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 변화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계수는 정의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이게 바로 미분계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특정한 한 점, 그러니까 x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미분계수인 걸 알겠죠. 그거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f'x1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값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델타 x분의 fx1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1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 정의가 되는 거죠. 미분계수의 정의. 라이프니츠 입장에서는 아까 곡선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고 싶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 점이라고 한다면 확대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점에서의 접선인 거예요. 자, 그런데 수학자인 라이프니츠 입장에서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여러분 직선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만 정의가 돼요. 근데 한 점에서의 직선은 정의가 안 돼야 정상인데 분명히 접선은 하나로 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수학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접선은 존재하는데 직선의 정의로는 접선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 점에서 미분계수는 여러분 이제 그 면접문항이나 이럴 때 미분계수가 뭐예요? 라고 질문이 나오면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그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죠. 자연학화 할 때 시간에 대한 함수로 s를 표현하면 4.9t의 제곱으로 주어질 때 2초에 4초 사이 평균 속도는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이 뜻은 두 지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그래서 시간의 변화량분의 거리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이 되겠죠. 그래서 29.4m/초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2초가 되는 순간의 속도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죠? 자, 그래서 양변을 델타 t로 나눠서 평균 속도를 먼저 구해요. 델타 t분의 델타 s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극한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델타 t를 0으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2초, 3초 구간, 요 구간이 계속 2초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죠? 델타 t를 0으로 계속 가까이 보냅니다. 그럼 그 결과가 우리가 극한으로 계산하는 그 값과 이제 근접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리미트 델타 0으로 갈 때 델타를 0으로 보내면 4.9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6m/s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도함수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아까 도함수의 뜻은 끄집어낼 도라고 그랬죠. 만들어낸 도. 그러니까 원래의 함수, 원시 함수에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는 함수, 도함수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fx, x의 제곱의 x는 x1에서의 미분계수, 그러니까 특정한 점에서의 미분계수, 그러니까 f'x1이 이렇게 정의된다고 그랬잖아요.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fx2 fx1인데 그 값을 x에다 대입해가지고 계산하겠죠. 그럼 제곱식을 풀어서 분자를 델타 x로 나눠준 거죠. 델타 x는 0으로 가지만 0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델타 x 0으로 보내니까 2x1이 되잖아요. 이게 미분계수인 거예요. 자, 근데 미분계수는 어떤 의미냐면 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이 뜻은 뭐냐면 x1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0일 땐 0이죠. 1일 땐 2가 됩니다. 2일 때는 4가 되죠. 대응이 되죠. 함수가 되지 않습니까? 미분계수는 새로운 함수가 되는 거구나. 그죠?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을 때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발견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함수를 이제는 f'으로 표현하고 나서 x의 값이 2x와 대응되는 새로운 함수 f'x는 2x, 이걸 도함수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제 미분한다. 미분하면 일반적으로 도함수를 계산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원시함수 fx 이퀄 x의 제곱의 도함수가 f'x 2x다 라고 찾은 걸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도함수는 함수 fx에서 x의 각 값에 대해서 미분계수 f'x를 대응시키는 새로운 함수예요. 새로운 함수예요. 미분계수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함수입니다. 단지 일반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함수 fx의 도함수 f'x는 이제 x1이 아니라는 거 임의점입니다. 임의점. 그래서 f'x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똑같죠. 똑같은데 이 x만 x1이 아니라 x로 일반화 시킨 겁니다. 그럼 뜻이 뭐냐면 미분계수일 때는 x1이었죠. 그러니까 특정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미분계수였고 이 도함수는 임의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도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함수의 도함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실제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로 주어졌을 때 f'x 공식대로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그 x값 대신에 x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해서 이렇게 전개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분모 분자를 델타 x로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0이 아니라고 그랬죠. 0이 아닌 수로 분모 분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2x-3이 나왔고 도함수가 했죠. 미분계수는 도함수를 이용해서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f'2, 즉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1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의 함수는 2차 함수인데 미분을 이용해서 새로운 함수, 끄집어낸 함수, 도함수 y는 2x-3을 만들죠. 그러죠? 자, 원래의 함수에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다. 도함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몇 가지 미분 공식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n이 자연수일 때 x의 n제곱을 미분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이 지수가 앞으로 와요. n 곱하기 지수에서 1 뺍니다. n-1제곱.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돼요. 이유는 일단 fx를 x의 n제곱으로 놓고요. 미분계수 그대로 대입하는데 보통 델타 x를 써도 되고요. h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델타 x가 쓰기 불편하잖아요. h를 써도 됩니다. 리미트 h가 올라갈 때 h분의 x 플러스 h의 n제곱 여기다 대입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간단한 그 이항 정리라고 생각해도 돼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공식으로다가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x 빼기 x가 돼서 소거되고 분모에도 h, 그 다음에 분자에도 h가 있어서 h는 0으로 가니까 0이 아닌 거죠. h로 나눠주고 나머지 식이 나오는데 모든 h를 0으로 보내는 겁니다. 결국에는 x의 n-1제곱이 n기가 있어서 n 곱하기 x의 n-1제곱을 꼭 요거는 손으로 꼭 써보세요.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을 미분하면 3x의 제곱이 되겠고요. 상수항은 0이 됩니다. 이게 다항함수의 미분은 각각의 항의 미분의 합차와 같아요. 그 다음에 곱의 미분은 이건 이제 공식처럼 보통 우리가 외우는데 이것도 증명이 다 가능합니다. 한번 써보는 게 좋겠고요. 곱의 미분은 앞에 거의 미분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뒤에 거의 미분 곱하기 앞에 거 형태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미분법의 기본 정리 이걸 보면 어떤 fx에 x에 대한 함수에 k가 곱해진 거를 전체를 미분했을 때는 도함수에 k를 곱한 것과 같다. 그리고 두 함수의 합의 또는 차의 미분은 각각의 도함수의 합과 차와 같다. 그 다음에 여기 곱의 미분 이건 증명이 가능한 거예요. 도함수 식으로 결과를 요출할 수 있습니다. 곱의 미분은 앞에 거의 미분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뒤에 거의 미분 곱하기 앞에 거 이렇게 외워서 보통 사용합니다. 자, 함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 보여줬던 건데 하나의 함수가 있는 거예요. fx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구간을 설정한다고 그랬죠. 구간이 x1부터 x2까지인 거예요. 그 평균 변화론 정의가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x의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을 했죠. x2-x1분의 fx2-fx1이 되겠고요. 이 의미는 뭐냐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예요. 거기에 극한을 취해서 순간 변화를 계산합니다. 이걸 미분계수로 한다고 그랬죠. f'x라고 이제 우리는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리미트 델타 x가 올라갈 때 델타 x분의 x1 플러스 요 그대로 대입한 거죠. 이건 이제 x의 제곱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네요. 그죠? 이 뜻은 뭐냐면 미분계수의 뜻은 여기 x1 한 점, 요 x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미분계수는 이제 그거를 일반화해서 도함수를 만들 수 있다인데요. 이 도함수는 식의 f'x로 이제 쓰고요. x1이 아니라 x죠. 이미 x입니다. 임의수.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식은 똑같죠. 델타 x분의 f,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인데요. 이 점은 임의점이잖아요. 그래서 도함수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임의점을 지나는 임의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임의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예, 수학의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